자유로운 수학수다방 매스 스토리 MS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자위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수다를 떨고 싶어요. 자, 아직까지는 순이 뭐 수다를 떤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은 뭐 어쩔 수 없죠. 점차 수다를 떨 수 있는 능력들이 향상되길 바라면서 네, 저도 수학을 이용해서 수다를 열심히 떨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네. 우리는 자연수 지옥에서 살았어요. 지옥이요 벌써? 자연수 지옥 뭐 왜 다들 수학하면 지옥을 연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연수 지옥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건 자연수가 무엇인가 별로 약속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했었고 네. 그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또 정의를 했었고 네. 나누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나누어서 몫이라는 개념하고 나머지라는 개념, 네. 약수와 배수라는 개념 고셈에서 네. 그래서 뭐 소수라든지 약수의 개수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해봤잖아요. 네. 이와 같은 자연수가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을 한 것은 기원전 4000년 무렵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자연수가 만들어지고 비슷한 시기에 네. 어떤 수가 만들어졌을까요? 무슨 수가 있나요? 또 다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음. 빵이 하나 있었는데 음. 절반을 쪼개서 요만큼을 내가 먹었다. 음. 그럼 나는 빵을 얼마만큼 먹었다라고 표현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아,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숫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는 우리가 이런 숫자를 썼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1, 2, 3, 짝대기. 그 다음에 4 네. 이런 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같은 경우는 이집트인들은 짝대기는 없었고요. 이렇게 표현했었대요. 둘 위에 하나. 둘 위에 하나. 3분의 1은 셋 위에 하나.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전해지죠. 음. 어쨌든 이와 같은 수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유리수라고 불러요. 아, 예. 이게 유리수군요. 예. 네. 그래서 유리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사실은 양수만을 다루게 되는데요. 당분간은. 네. 왜 양수만 다루냐 하면 음수라는 개념은 이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유리수라는 것은 분모도 자연수이고 분자도 자연수다. 자연수인 이런 꼴의 모든 수들을 유리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유리수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한자로 풀어보면 있을 유자에 이칠 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하다, 이치에 닿는다, 이치에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치가 있는 수라는 말을 그러니까요. 쓰게 됐을까?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유리라는 말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어의 기원이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권, 영미권에서 쓴 모든 언어들의 기원을 우리가 어디로 잡냐 하면 고대 그리스로 잡아요. 네. 그리스인들이 썼던 언어들이 발전해서 이제 영어 문명이 됐다라고 보는데 라틴어에서 또 그리스어에서 라틴어가 파생되기도 하죠. 라틴어랑 또 달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 고대 그리스어를 보통 히라버, 요즘에는 히브리어, 혹은 뭐 헤브라이어 이런 명칭으로 이런 용어들로 불렀어요. 저는 이제 히라버란 명칭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인데 어쨌든 고대 그리스에서 쓰였던 이 히라버에서 파생돼서 이제 유리수란 말이 나온 건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원래는 자연수의 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글 언어 문제입니다. A에 대한 B의 B라는 요 문장은
1번 A 대 B를 뜻한다. 네. 2번 B 대 A를 뜻한다. 몇 번일까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달라요. 이건 어. A 대 B, A가 먼저 있잖아요. 네. 이건 B 대 A, B가 먼저 있잖아요. 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A에 대한인 거니까 그렇죠. 1번이죠. 아니죠. 어? 거꾸로예요. 그래요? 예, A에 대한이니까 A가 기준이 되는 거고 A를 전체로 봤을 때 B가 차지하는 양을 묻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A에 대한 B의 B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A에 대한 주체를 앞에 놓는데 보통은,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유리수를 표현할 때 이런 분수꼴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B의 값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A에 대한 B의 B의 값. 그것은 A분의 B를 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B를 값으로 표현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기준이다? A가 전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A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안에서 B가 차지하는 양이 얼만큼이나 되니 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따라가다 보니까 A에 대한 B의 B는 B 대 A가 되는 거고 그 B의 값은 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수로 변해서 A분의 B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보기는 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궁금증이 생기네요. 왜 A를 뒤에 놨을까? 아무리 봐도. 예를 들면 백분율에서 우리가 이제 0.3을 30%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0.3은 100분의 30이 되죠. 네. 그러니까 백분율이란 말은 뭐냐 하면 전체를 뭐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0.3이라는 값이 얼만큼을 차지하는 값이냐. 그러면 0.3을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30이랑 같잖아요. 네. 전체를 100으로 봤더니 얼마를 차지한다? 30. 30만큼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것을 30%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분수의 표현은 항상 분모가 전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왜 굳이 뒤에다 놨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말을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왜 뒤에다 놓고 생각해봐요. 표기를 했을까? 전체를 둘로 봤을 때 하나잖아요. 네. 그럼 전체가 커요, 부분이 커요? 전체가 크죠. 그죠? 그러니까 큰 놈을 어디에다 놓는 게? 오른쪽에 놓는 게. 밑에다 놓는 게. 그러니까 밑에 놓는 건 맞는데 이렇게 그냥 직선 안에 표현을 됐을 때 아까 같이. 그럴 때에도 보기 좋게 그냥 만든 거예요. 순서대로. A가 아래 나오잖아요. B가 위에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비극인데 우리가 그리스어인 히라버를 받아들인 영어 문명권에서부터 수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분의 B로 읽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권에서는 B over A라고 읽어요. 그걸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B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그게 헷갈려서 예. 물어봤어요. 그래서 B가 먼저 나오는 거고 크기로 봤을 때에도 얘가 전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더 클 거야라고 보고 밑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바닥에. 예. 그래서 전체분의 부분의 꼴로 이제 나타냈던 게 분수꼴 유리수의 기본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예. 근데 왜 이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예.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원래는 자연수의 비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세계 최초의 철학자이자 수학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정막감. 갑자기 누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탈레스. 이름은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이제 기원전 500년경에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의 최초의 철학자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철학의 근본 질문을 처음으로 했어요. 철학의 근본 질문은 별거 아니라 테라스요? 테라스? 탈레스. 네, 탈레스? 네. 저기 소크라테스보다 전 소크라테스라고 세대 생각했어요. 사람이에요. 탈레스. 네, 소크라테스보다 전 세대고 탈레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같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피타고라스. 그렇죠.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래도 세대로 보면 약간 탈레스가 더 위에요. 피타고라스도 젊을 때는 탈레스 밑에서 좀 배웠다 그래요. 피타고라스도 많이 들었던 단어네요. 예, 이름이. 수학자로도 유명하죠. 탈레스를 세계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철학의 근본 질문을 처음 던졌던 사람이라 그래요. 거창할 것 같지만 별거 아니라 이 세상의 근원이 뭘까 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 어려운 문제네요. 예, 이것을 이제 철학의 근본 질문이라고 하는데 탈레스는 그것이 물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물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었다라고 믿었던
믿었었던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뭐 탈레스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뭐 아낙사고라스라든지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원자가 있어서 이미 그 시기에 원자라는 단어를 네, 썼어요. 와. 이것들이 뭉쳐가지고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야라는 표현을 했었고 뭐 아낙사고라스 같은 경우는 물, 불, 공기, 흙의 사원소가 세상의 근원이야라는 이야기를 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의 근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철학의 근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최초의 철학자라고도 하고 네. 수학에서는 최초로 논증이라는 걸 했던 사람이에요. 거창한 걸 한 건 아니고 나중에 같이 보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백가의 크기가 같다. 예, 요걸 처음으로 논증을 했던. 예, 들은 건 있네요. 네. 그 이전까지는 그냥 같지 뭐 그려봤더니 같애라고 이야기했던 걸 왜 같을 수밖에 없는가를 논리적으로 처음에 밝혔던 사람이 바로 네. 탈레스이기도 했던 네. 거죠. 그래서 탈레스한테서 한동안 수학을 공부해가고 철학을 공부했던 피타고라스는 세상 만물의 근원이 자연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1년은 12개월로 표현이 되어지고 1년은 또 365일로도 표현이 되어지고 네. 그러니까 주기성이라든지 세상에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들이 전부 다 이런 수들로 표현이 되어지더라라고 깨달은 거죠. 네. 그러니 어떠한 것들이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일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요 로고스, 자연수의 비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연수의 비, 즉 유리수끼리는 더해도 유리수, 빼도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 나눠도 유리수로 유리수만 가지고 모든 연산들이 다 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탈레스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제논이라는 수학자 때문에 이제 이런 이론이 생긴 건데 여기를 길이를 1로 보면 절반 나누면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또 절반 나누면 얘는 4분의 1이고 또 절반 나누면 8분의 1이고 이걸 무한히 반복해 나간다라고 네. 보면 유리수만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직선이 다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꽉 찬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쪼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무한히 쪼개 나가면 결국 이 끝내는 선 수를 하나를 표현할 나타내는 수 있다. 그쵸. 모든 점들을 전부 다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 유리수가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 지점이라고 본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값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어였던 로고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레이쇼. 예, 이게 비율, 비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셔널 하면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의 비율로? 자연수의 비율로. 자연수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 레이셔널 넘버를 우리말로 유리수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로고스,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 그러니 레이셔널 하면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란 뜻도 같이 가진 단어로 그렇군요.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런 유리수, 이치에 닿는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면 지금 영어 단어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오죠. 그래서 로고스에서 레이쇼라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지고 레이셔널이라는 형용사 표현. 그래서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누구의 비율이다? 자연수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피타고라스는 유리수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전체라고 봤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 값이 존재하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됨으로써 피타고라스 학파가 망하게 되죠. 쫄딱.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자연수 지옥에서 좀 벗어나서 유리수라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앞으로 탐험을 해 나갈 건데 또 다른 지옥인가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겠지만 즐겁게 볼 수도 있겠죠. 지옥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수 천국. 그래서 벗어나서 유리수 천국으로 이제 네, 천국으로 유리수 천국으로 네, 가게 되는데 가겠습니다. 자 유리수의 정의는 이 부분에 있어요. 네. 별표 빨간색 별표.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연수분의 자연수분의 자연수의 걸로 표현되는 아이들만 유리수라고 한다. 요걸 일단 그러니까 또 기억을 하자. 다른 수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 없었던 자연수로는 표현이 안 됐던, 안 됐던 것들을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방식이다. 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유리수 천국으로 갑시다. 안녕. 안녕.